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드로트계의 샛별, 또 한 명의 영웅이 탄생했다. 안녕하십니까. 드롯으로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는 황영웅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한 인상에 중후한 목소리. 황 씨는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6억 상금을 거머쥘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지금의 무대가 아닌 두려웠던 과거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목 조르고 머리 잡고 땡기고 배를 걷어 차서 약한 사람들만 괴롭히는 거죠. 더글놀이에 성룡호 같은 사람. 황영웅이가 이제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성관계라는 그런 모션 등을 이제 가리켜요. 라고 복도에서 외치면 그 행동을 해야 돼. 이 사실을 니네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죽여버린다. 너무 무서운 사람이 이 사람.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부터 시작인 황영웅이니 앞으로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의 가슴 깊이 묻어둔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던 날, 영웅은 사라졌습니다. 학교폭력과 교재폭력 의혹이 연이어 불거진 황영웅 씨가 출연 중인 TV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언론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진 황 씨의 학폭 의혹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그 불편한 이야기들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네, 여보세요? 황영웅이에 대해서 그 시사 프로 달았었죠. 제보 받고 있습니다. 왜 제보를 받아요?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밟아버려요? 당신들은 살면서 잘못 안 하고 살아요? 나도 학교 다닐 때 기특고 싸우고 그러고 살았어.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잘못한 거 하나 있네. 노래 잘하는 거. 화가 좀 잔뜩 나셨네요. 학폭 일어나서 같이 있어야 되나요? 그럼 나 살지 말고 공장에 그냥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은 연예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잖아요. 과거의 학폭 사실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실력이라며 황 씨를 응원하는 팬들. 황영웅의 우승을 간절히 바랐던 곳은 그가 학창시절을 보낸 고향입니다. 어른들은 그 당시 황 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한 15년 전에 내가 좀 못됐어요. 정말 내 꽁트가 있고 막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친구들이 말도 없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황영웅이가 조금 그렇긴 했어도 이게 청소년들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황영웅에 대해서 아는 엄마들 이야기하는 거를 황영웅이가 어른들한테는 아주 예의 바르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제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저는 진짜 오랜만에 지켜봤는데 걔가 그렇게 인상해서 나쁘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좀 어떠세요? 동네에서 아닌데 동네 아줌마들 자주 하는데 그 나쁜 애 아닌데 나 지금도 그 얘기 이 부대 듣고 다니는데 맨날. 지금 이 노래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지금 황영웅 노래 듣고 계세요? 예 그래서 맨날 듣는데. 결승에선 하차했지만 황 씨의 노래들은 언제나 음원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황영웅 씨 노래 듣고 있으면 또 힐링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누구는 믿지만 누구는 믿지 않는 인터넷 속 폭로들. 취재가 진행될수록 익명의 글들은 하나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매학년 일진무리들이 존재했었고 황영웅은 같이 끼어서 항상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명사처럼 된 거예요. 황영웅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니까. 황 씨에게 당했다는 학폭의 피해는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안녕하세요. 잘했어요. 우리는 황 씨의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더글로리에 성룡호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친구라는 비유를 좀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덩치도 있고 힘도 있는 친구들한테 아예 터치도 안 하고 그냥 딱 친구로 지내고 뭔가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좀 뭔가 모자라거나 좀 왜소하거나 집에 못 살거나 이런 좀 뭐가 부족한 친구들만 좀 골라서 많이 괴롭혔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작진에게 졸업 앨범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중학교 때 모습인가 봅니다. 키가 183cm나 되는 황 씨는 학창 시절 체격이 꽤 좋았습니다. 중학교에 한 명 있거든요. 좀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일부러 커튼 같은 거 가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면은 이제 항상 그 친구는 울면서 나왔었거든요. 몸이 왜소하고 조금은 특별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한테 이제 황영웅이가 이제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관계라는 그런 모션 등을 이제 가리켜요. 여자들 이렇게 나오는 거 다 보고 크게 외치고 그 행위를 하게 했었는데 그게 좀 잦았거든요. 그 중에 황영웅이가 좀 앞장서 있었죠. 민석 씨에게도 친구 황영웅은 공포의 존재입니다. 진짜 빌려 듣기도 하고 돈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때 막 디지몬 카드, 뭐 포켓몬 카드 이런 게 좀 유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뜯으면서 가고 있다가 영웅이가 부르길래 갔죠. 가니까 덩치 엄청 큰 뭐 고등학교 형들 이렇게 있더라고요. 같이 뭐 구경하자 하면서 이제 제 소중에는 이제 카드가 하나도 없어지게 됐고 그러고 이제 영웅이가 옆에서 1,000원, 2,000원 주면은 내가 같이 찾아줄게 라고 해서 그냥 막 돈 내놔가 아니라 야 내가 네 카드 찾아줄게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필요는 좀 주는 척이라고 했으니까 그랬었죠. 에이 참. 이러한 피해는 또 있었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피해를 받았죠. 영웅이가 들고 있던 게임기를 내 살라 했는데 돈 다 받고 돈 더 달라 해서 더 줬는데 못 받은 거죠. 한 12만 원이 그때 12만 원이면 사실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12만 원이면 게임기를 주겠다는 황 씨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형편이 어려웠던 친구는 용돈 전부를 수차례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저항하는 친구들은 없었나요? 저항을 할 수가 없죠. 어릴 때부터 퐁을 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는 영웅이 항상 아부를 하고 있었어요. 항상. 황 씨가 친구들을 괴롭힐 수 있었던 건 소위 일진들과 친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리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황영웅이라는 사람 동생 친구가 축구를 엄청 심한 댓글을 보여가지고 그래서 땀이 그냥 찌어버린 거예요. 저가 여기 좌측 쇄골뼈가 완전 박살이 났거든요. 아이고.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겠어요. 아유. 입원하자마자 응급수술을 받았다는 최지웅 씨. 그런데 키 크고 딱 봐도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황영웅이구나. 그 사람이 긴 옷 막대 같은 거 입고 왔었거든요. 검은 색깔? 뭐 여기가 다친 데는 뭐 이런 식으로 뭐 괜찮아 보이네. 뭐 살만한가 보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목소리 엄청 낮은 목소리로 더 이상 깝치고 다니지 말고 이 사실을 니네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죽여버린다. 그 낮고 굵은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뒤 자신을 괴롭혔던 황영웅의 목소리를 노래로 들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과거의 기억을 들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학폭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초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위를 달리던 황영웅. 자신의 수많은 과거 행적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하차가 아닌 상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던 황 씨. 당시 황 씨의 폭행 사실을 폭로했던 여자친구는 뒤늦게라도 사과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설득 끝에 어렵게 전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도 연관돼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연락이 많이 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사람들이 걔가 저한테 잘 못했다는 거는 진짜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라서.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인이 된 황 씨.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녀는 황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황영웅의 과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TV에 나와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버스 정류장? 길에서도 맞았었죠. 거의 날아갈 정도로 발로 배를 걷어차서 목을 조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벽에 밀쳐서 폭행을 한 적도 있었고. 연인 간의 단순한 사랑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그런 폭행이 있었던 거예요? 화가 나면은 술을 먹고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해요. 술 먹고 화가? 네. 황 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과거 상해 전과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주먹이 딱 날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맞고 제가 쓰러졌는데 거기서 또 발로 얼굴을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열 같은 걸 해야 되나? 자기가 더 위라고 생각하는데 니는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뭐 뜻을 안 따라주면은 좀 기분 나빠한다든가 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든가 이런 강압적인 게 있었어요. 당시 황영웅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받은 친구는 아직까지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 새벽 자신의 SNS에 오디션 프로그램의 하차 소식을 알린 황영웅.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바로잡고 싶은 뜻도 밝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바로잡고 싶은 것일까? 한 기획사에서 춤 연습을 하던 영상이 SNS에 화제가 됐던 황 씨. 그를 안다는 사람과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황 씨를 소속 가수로 두고 있는 대표님이신 거세요? 영웅이를 이렇게 만나갖고 이렇게 이탁을 줬죠. 아, 지금 황영웅 씨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좀 취재를 하고 있어요. 왜 어떤 걸 취재라고 했죠? 학폭이요, 학폭. 이래저래 난리더라고. 어저께 황영웅이 내렸잖아요. 하차 예분 끝난 건데 학폭이 얘기를 한지 모르겠네. 맞았다. 학교 다닐 때 안 때리는 거 보니까 그런 어디가 있다니까. 전부 다 저 상관없이 저한테 전화하시지 말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하차 6일 뒤 20여 명의 중년 여성들이 한 방송사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자식 같은 황영웅을 지켜야 한다며 집회를 하는 팬들.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를 본 건 오히려 황영웅이랍니다. 지치고 힘든 삶에서 위안을 줬던 건 오로지 황영웅의 노래. 학폭 논란 때문에 TV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게 황영웅 노래인가요? 황영웅이 그렇게 사랑스러우세요? 근데 그전에는 임영웅이 좋아했는데 요새는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미치고 환장 나가서 좋았어. 미치고 환장 나가서 말하기 어떻게 소개했어요? MBC 슈퍼스타에서 나왔어요? 거기 나왔어? 하세요.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가셨어요. 임영웅이 거기에 예쁘게 하지 마세요. 임영웅이 이거 팬들은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을 하며 가수의 꿈을 키우던 효자 청년 황영웅. 불타는 꿈을 위해 사표까지 던진 드라마 같은 인생 이야기. 팬들은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나 몰래 기다리다가 그의 목소리는 팬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한때 황 씨의 열혈 팬이었다는 신소진 씨. 팬들에게도 학폭 논란은 충격이었습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이때는 얼굴도 되게 온화해 보였고, 근데 이 얼굴 뒤에 그런 가면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거든요. 자신의 아들이 학폭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신 씨. 이제 황영웅은 더 이상 마음속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이 학폭은 정말로 사회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도 저 아이도 중학교 때 돈도 뺏기고 또 맞기도 해봤고, 그때 저도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고 저희 아이도 지금까지도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학폭 때문에 잠재워져 있던 기억들이 다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깨어나가지고 자기 지난 과거를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황영웅 씨 노래를 들어야 되나요? 학교폭력 시민 건수가 2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슈가 사회 전반을 뒤덮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특히 학폭 이슈는 연예계와 스포츠계에서 수차례 불거지며 인성검증은 필수 관문이 됐습니다. 과거사를 이렇게 들춰내는 이유는 그 가해자가 유명인이라는 거죠, 유명인. 그냥 일반인으로 살았을 때는 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방송에 나와서 유명해지다 보면 그 피해자들은 당연히 가슴에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아야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졌다면 본인이 판단해서 빠르게 대중 앞에 사과하고 어쨌든 활동을 중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난 시간을 반성한다던 황 씨의 입장을 들어봐야 했습니다. 입장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황 씨와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네요.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제작진이 남긴 메시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황 씨. 취재가 시작되고 제작진에게 할 말이 있다며 황 씨의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황 씨와 연락이 닿는다는 친구. 인터넷 속 폭로는 과장되었다고 말합니다.
학창시절 때 그렇게 좀 지냈었습니다. 친구끼리 이렇게 여러 명이 뭉쳐서 다니고 이랬던 적은 있죠. 당연히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었고 이 친구 네. 그 함께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장난이었을 수 있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분명 폭행이었고 갈취였다. 누구를 괴롭히고 어떤 학우를 괴롭히고 때리고 금붕 갈취하고 뭐 서열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식으로 약한 친구 막 욕하고 이렇게 한 친구는 따로 있어요. 그쪽 무리들이 좀 안 좋게 말하면 영희를 돈 있으면 부르고 좀 그런 식으로 좀 했었어요. 물론 영희가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서 처음에는 뭐 사주고 이런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 일진 곁에서 친구들을 괴롭혔던 건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학폭은 피해자들이 말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으면 묻혀야 하는 과거일 뿐일까요? 학교폭력 피해가 그래요. 그 감정하고 연관되어 있는 기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들, 그리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경험들,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받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으로 남아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그렇게 오랜 고통을 겪고 계신 거거든요. 학교에선 끔찍하고 잔인한 이야기들이 때때로 벌어집니다. 황 씨의 목소리를 듣고 고통받아야 했던 친구들. 학폭 사례에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회복입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게 그쵸.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릴 때 장난으로 치부할 수도 있어요. 저희 때 그리고 지금의 학교 폭력은 안 그래요. 지금 학교 폭력은 정말 뭐 심한 말로 정말 내일 당장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학교 폭력을 쉽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때의 교실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건 진정한 사과입니다.